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 12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람에서는 27년간 장애인 차량 무상점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의 김관권 명예교수를 만납니다. 김관권 교수는 1990년 자동차 정비 분야 명장 제도가 생겼을 때 처음으로 명장 타이틀을 딴 국내 1호 자동차 정비 분야의 명장인데요.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로 본인도 장애를 갖게 됐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자동차 정비를 시작하면서 더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국내 1호 자동차 정비 명장 김관권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정비 분야의 1호 명장님, 네, 역사적인 분입니다. 김관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정비 분야 명장제도 세계국 첫 번째 명장이신데 이제 벌써 이게 30년이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1986년에 명장제도가 생겼는데요. 그로부터 5년 후에 자동차 정비 분야 기능대회가 생기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심사제도를 해서 네네. 지금까지 17분의 명장이 탄생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1990년대 정비 분야 명장이 처음 생겼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제까지 17명밖에 탄생이 안 됐다는 건 이게 매년 뽑는 게 아닌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86년부터 기능대회에 의해서 명장이 선발됐었는데 네. 제가 명장으로 선발된 이후에 91년부터는 서류심사에 의해서 각 분야에 제한된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과거 기능대회 입상 성적 그리고 자격 취득, 업무 개선, 서적, 논문, 매뉴얼, 개발 실적 그리고 대외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 실적, 면접 그리고 네. 실사 등을 통해서 명장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이제 요즘은 시험은 안 보는데 우리 명장님은 처음으로 시험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경기를 치렀죠. 그렇죠. 네네. 어떤 경기를 치르셨습니까, 명장이? 기능대회인데요. 네. 엔진을 완전 분해해놓은 걸 부품을 감춰놓고 조립하면서 찾아서 조립해서 시동 걸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야, 그 자리에서. 예. 그거를 한 2박 3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각 분야, 네. 엔진, 전기, 쉐시, 예를 들어서 자동 변속기, 브레이크, 심지어 용접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는. 네네. 그러니까는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그 정비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현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네. 서류 심사하고 입상 성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네. 자격 조건이 경력이 10년 이상이었습니다. 예. 경력이 20년, 30년 더 많아지면 나이가 힘들어서 하기가 어렵죠. 네네. 그런데 이제 많은 명장을 선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류 심사로 공평하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죠. 1990년도 당시하고 지금하고 벌써 자동차 대수만 해도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은 자동차 정비를 처음 배우고 나서 얼마 만에 이렇게 명장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신 건지요? 제가 73년에 꼬마로 시작해가지고 90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17년 만에 명장이 되었습니다. 네네. 90년에 자동차 정비 1호 명장인데 2023년까지 17명 탄생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명장인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73년에 자동차 정비를 시작하셨다면은 그때 굉장히 좀 어린 나이 아닙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습니다. 어떻게 이 자동차 정비를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72년에 우리나라에 대홍수가 있었어요. 네.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수해로 고등학교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기술을 배우라고 네. 기술로 직업을 갔는데 자동차 정비를 하라고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예. 그럼 뭐 이게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 나이에 이게 남들 학교 다니고 이럴 때인데 그 어떻게 적성에 좀 맞으셨는지 힘들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때는 적성이 뭔지도 모르고 네. 공장 가가지고 현장 주위를 청소하면서 공구 심부름, 부품 심부름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름을 배우고 시동이 걸리지 않던 차를 시동을 걸고 네. 전기가 들어오던 차를 불이 켜지게. 그러니까 흥미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네, 네. 자동차는 기계는 정직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제대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심부름 하다가 하나씩 이름도 배우고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건데 월급은 주던가요? 처음엔 월급을 받기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장에 한 30명쯤 되는 공장에 꼬마가 3명이었어요. 예. 저희까지 3명이었는데 월급 받을 꿈도 꾸지 않았죠. 그냥 그러니까 기술 배우는 거죠. 네네네. 공짜로 가서 배운다. 가서 거기 채용돼서 일하면서 네. 기술 배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가게 되는데 첫 달 사장님께서 광건이 사무실로 와라. 들어갔더니 노란 월급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랬죠. 봉투에다가. 네네. 네. 그래서 90도 인사를 하고 집에 오면서 네. 열어보니까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 예. 3,000원. 집에서 예. 회사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예. 그때 차비가 20원이었습니다. 그럼 왕복 하루에 100원 나가는 거. 아,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차비 주셨네. 예. 그런데 먼저 온 꼬마 선배들은 나이가 저보다 더 많은데 네. 월급을 못 받고 있었는데 저는 받았으니까 야. 집에 갖다 드리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가슴이 쿵쾅쿵쾅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되면은 예. 흥분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달 차비 겨우 받은 건데도 그래도 나보다 먼저 온 형들은 못 받았는데 나만 받았단 말이죠. 네네. 그거 월급 받고 나서 좀 어때요? 더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요? 저는 열심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아, 예. 그거 받는다고 더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네네. 처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하셨어요? 사장님 눈에 쏙 든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저는 사장님이 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저런 사장이 될 거야. 예. 그래서 남들이 퇴근하고 나도 저는 퇴근하지 않고 주변 둘러보면서 정리를 했고요. 제가 사장인 것처럼 아침에 출근하면서 밤에 일하던 현장을 청소,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퇴근할 때 누가 일을 하고 있으면요. 저는 기술이 없으니 퇴근해도 되지만 선배들이 식사하고 오길 기다렸다가 선배들이 말벗이 되어주고 도와주니까 일을 해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세상에 중학교 졸업한 그 어린 10대 청소년인데 사장이랑 똑같이 아침에 먼저 출근하고 남보다 늦게 퇴근하고 그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뭐 고등학교도 공부하고 계속 공부를 하셨다는데. 예.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공부를 뭐 잘한다는 칙에 든다고 했었는데요. 출퇴근할 때 길이 종로, 광화문, 서대문, 신촌길로 다니다 보니까 같은 또래들이 교복을 입고 학원을 다니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공부가 그리웠습니다. 네네. 어떻게 알아보니까 공장 다니며 야간에 진학해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남보다 일찍 출근해 열심히 일하기로 하고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고3 때 저는 1학년으로 입학했죠. 교복 입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도 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해서 자동차 정비 기능사 상급 2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뭐 교수님 명예퇴직 하셨지만 교수님도 되셨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이 되셨다고요. 예. 원래 들어갈 때는 선생님 될 생각은 안 했고요. 네. 먼저 사장님이 되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수능 시험을 볼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게 효과를 보게 됐고요. 네, 그 수능을 봐야 대학을 가잖아요. 글쎄 그렇죠.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특별 전형이 마침 제도가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중앙직업훈련원 직업훈련 교사 과정이 있었어요. 예. 자격이 되면 직업훈련 교사가 되는 건데요. 군대를 다녀와서 주말에는 집안일을 돕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밤늦게 공부를 했더니 공부가 보이더라고요. 예. 2년 동안 자동차 정비뿐만 아니라 일반 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산업안전, 기사 등을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다 땄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직업훈련원 교사도 되시고, 네. 2년 반 동안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다 땄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예. 우리 김관건 교수님은 사실, 기술로 사람을 돕는 장인으로 유명하신데 지금 장애인 자동차 무료 점검 봉사를 27년째 정말 대단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고 계시군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건데요. 아, 몇 년도에 쓰러지셨어요? 93년도에 네. 8일 만에 의식을 찾았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은 90년에 명장이 되셨는데 네. 93년에 이제 한참 막 잘 나갈 때였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할 참인데 네. 어쨌거나 뇌출혈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눈을 뜨니까 8일 됐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요. 평소에는 학생들에게 실차 실습을 주로 시켜왔는데 네네. 그런 대상이 학생들, 교직원, 기관, 지역 주민 등 여럿이 정비 대상이었는데 어느 날 이경규님이 진행하는 프로에 심야에 교통신호를 지키면은 냉장고를 받는 프로가 있었어요. 아, 그 양심 냉장고라는 맞아요. 네. 대단히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이죠. 네네. 예. 교통신호를 지킨 사람이 장보러 가던 장애인 부부였는데요. 그때부터 대상을 교통약자인 장애인 자동차를 네.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93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우리 교수님도 사실은 몸이 불편해지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때 당시 이제 처음엔 기억도 없었지만은 예. 한 5개월을 재활하고 다시 학교에 들어와서 그때는 어디 걸으실 수는 있었나요? 그때는 이제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네네네. 지팡이를 짚고 차를 짚고 가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실습 가리키고 네. 차 정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네. 그러면 사실은 그 몸을 이끌고 아이들 가르치고 실습 수업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내가 이 장애인들 자동차를 무료 점검해줘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 장애인 차량 무상 점검 처음에 시작할 때 오해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처음에는 취지가 좋았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여기저기 물색을 해도 차가 잘 없었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에 알아보니까 장애인 차가 꽤 많은데 그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들이 많이 서 있는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안내지를 유리에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알릴 방법이 없으셨군요, 처음에. 네. 예. 그래서 직접 장애인들을 만나도 그분들이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는 줄 알고 처음부터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무료로 해준다니까 사실은 이 사람 왜 공짜로 내 차를 고쳐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참 정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몇 대밖에 오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왜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개조한 차량들도 많고 그래서 정비하는데 좀 다른 자동차와 다르게 좀 어려움도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 차는 일반 차하고 달리 개조된 부품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네. 핸드 컨트롤 등 그 차별로 개조된 부품이 다르고 부품 조달이 어렵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LPG 차가 많아서 연료장치 정비를 하면서 화재 등 위험 요소가 많아가지고 네. 감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 27년을 이걸 계속 해오시니까 이 장애인들 사이에서 이 김관건 교수님 아마 이 장애인 차량 정비 전문가로 소문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사실 서로 가겠다고 따라 나서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제 하루에
60대씩 정비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예. 1년에 4번 한 번에 60대씩 했는데 학생들이 희망자가 많아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소문이 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장애인 차량 정비 봉사를 무상으로 해주시지만은 이게 다 못 해주기 때문에 아마 좀 인원 제한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퇴직 후에는 학교에서 정비 봉사를 못하게 됐는데 졸업생이 하는 업체에서 월 2회씩 점검 정비를 해드립니다. 네. 엔진 오일, 에어컨 필터,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줍니다. 그리고 손세차까지 무료로 해드려요. 네네. 그날 그 업체는 직원들이 하루 종일 외부 차는 안 받고 장애인 차만 무상으로 정비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계속 올 수 없으니까 대상 자동차는 처음 온 차 네.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비받은 차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네. 하루에 8대씩 하다 보니까 뭐 1년이면 한 100대 정도 하겠네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이게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서 또 제자들이 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다는 말씀 드리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랫동안 지금 30년 가까이 장애인 차량을 점검을 해 주시다 보니까 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장애인 휠체어 이렇게 실어주는 리프트 네. 또 핸드 컨트롤 등 특수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기관, 네. 또 업체 그리고 수리비의 일부를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장이라든가 기술인, 대학 연계돼서 봉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었으면 하고요. 네네. 장애인 자동차 봉사는 제도적으로 좀 안전망을 만들어서 정비비 지원, 전문 정비업체 지정 그리고 봉사자 지원 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이걸 또 정비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은데 그분들 연계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27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까 그 중학교 졸업하고 정비공장에서 일하면서 나는 사장이 될 사람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 밖에도 인생 철칙, 또 우리 교수님 갖고 있는 인생 철칙이 있다는데 더 인생 철칙이 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다시 복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집에는 항상 일이 많았어요. 네. 방과 후에 집에서 일손 돕다가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일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는 공부를 하게 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실도 뛰어다녔습니다. 하루에 목표 항공무거를 다 하기 전에까지는 절대 잠을 자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책상 위에도 더, 조금만 더, 천장에도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이 더라는 게 그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그걸 실천해야 힘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더, 네. 일도 더, 남보다 더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전 그걸 평생 실천을 하셨네요. 우리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20년이 지나야 성공 여부가 판가름된다라고 20년을 강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20년은 또 어떤 의미인가요? 물론 20년 되기 전에도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성공이라는 것이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합격해도 성공이죠. 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옛날에 사람이 한우물을 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변치 않고 꾸준히 갖고 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목표가 자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다른 우물을 파러 가기 때문에 성공이 늦어지기도 하고요. 네, 네.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죠. 네, 네. 20년 정도 해야 성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정도는 꾸준히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할 수 있다. 예. 우리 교수님,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사셔서 최초 명장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고 나서도 또 인생의 큰 시련을 뇌출혈로 맞으신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달리셨잖아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집이 가세가 기울어서 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네. 성장을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고 첫인상이 좋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는 저를 신뢰하고 아끼는 분들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예. 저는 어떤 분을 처음 만날 때 무엇부터 볼까요? 글쎄 뭐 보통 얼굴 눈동자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네. 얼굴, 머리, 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저의 시선은 제 마음은 눈이 아니고 제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여러분들 발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본다? 그렇죠. 저분의 발밑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의 발밑에 있다. 와, 그래서 예. 제가 저분들에 대해서 다리가 되드리고 징검다리, 사다리를 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학생이라든가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를 밟고 지나가시고요. 저를 밟고 올라가고 네. 제가 다리가 되드리겠다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많이 이용하도록 또 이용했었습니다. 네. 정말 살아오신 궤적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하나하나 배울 게 정말 많은 분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인생 태도를 우리 어머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예, 네. 어머님의 좋은 말씀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은 듣고 살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네. 처음엔 그 일을 잘 몰랐었는데요. 땀은 배신하지 않고요. 노력을 이기는 천재는 없다고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게으른 천재를 이긴다고요. 네. 노력의 의미에 대해서 인생으로 정말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진짜 명장은 기술로도 완벽하지만 이 재능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눌 줄도 아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능 기부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느끼는 보람도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그런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적게 이루고 싶은 사람은 적게 희생하고 많이 이루고 싶은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된다고요. 뭔가 이루어졌으면 아니고 뭔가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15번 했습니다. 네네. 주례할 때 인생의 목표 30대는 맹장, 40대는 지장, 50대는 덕장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성공한 졸업생들이 주변에 많아서 항상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적게 이루고 싶은 사람은 적게 희생하고 많이 이루고 싶은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제가 좀 찔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맨날 바라기만 하지 내가 뭔가 뭘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돌아보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가지고요. 피곤하지만 열심히 삽니다. 네. 피곤해도 열심히 산다. 자동차 정비 분야 1호 명장이지만 사실 자동차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공부를 또 계속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뭐 전기차도 등장하고 이제 뭐 AI가 나온다 어쩐다 하는데 이 겨울철에 요즘 막 차량들이 진화하고 있는데 어떤 거 좀 신경 쓰면은 차 말썽 안 일으키고 탈 수 있을까요? 참 자동차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었고요. 겨울철에 자동차 관리는 제일 먼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이제 화학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예. 추우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커피의 물도 설탕이 잘 녹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겨울철에는 화학 작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잘 녹지 않으니까 예. 전기가 잘 이동을 못하니까 화학이 잘 못하니까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배터리 상태를 살펴서 항상 그 만충전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를 확인해서 겨울철에는 미끄러우니까 네. 가급적 마모되지 않은 타이어를 좋은 타이어를 앞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네네. 또 부동액을 확인해서 농도가 낮거나 오염된 부동액은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점검도 좀 철저히 하시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분야 국내 1호 명장이신데 우리 김관건 교수님이 생각하는 명장은 어떤 모습인 겁니까? 명장이라고 네. 해서 제가 스스로가 최고라고 또 모든 걸 통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만족하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김관건 교수님은 이제 명장도 되셨고 이렇게 30여 년 가까이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좀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음 세대를 잇는 후진도 양성하고 싶고요. 네. 사람을 위한 기술자,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제 말씀보다는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1호 자동차 정비 분야 명장으로 장애인 자동차 무상점검 봉사활동을 27년째 해오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김관건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